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김명입니다. 오늘 173편의 영상입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방영된 나는 솔로 10기의 제9화의 이야기인데요. 거기에서 그 정숙과 영수를 포커싱 하겠습니다. 그날 정숙과 영수가 데이트를 하고 조개구이집에서 데이트를 하고 서로 언짢게 기분 좋은 데이트는 아니었죠. 상당히 스트레스 받는 그런 데이트였는데 이제 돌아와서 다른 그 출연진들이 있는 곳에서 둘이 이제 언성을 높여가면서 아, 싸우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정숙은 영수를 그 출연진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 처형을 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정숙과 영수에 대해서 포커싱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정숙과 영수를 다룬 그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조금은 그게 한 5화인가요? 한 6화인가? 그쯤에서 제가 다루긴 했습니다. 내가 99를 줄 테니 정숙에게 1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존재만 있어줘도 내가 나머지는 다 채워나가겠다.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그러한 기대가 그날 데이트로 해서 정숙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어떤 기대의 잣대에서 만약 기대의 잣대가 한 80점이 됐었다면 아주 한 10점에서 그 10점 이하로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책을 소개하거나 자랑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 쓴 어떤 그 기질적인 성향의 궁합에 관련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 그다음에 부부관계 그런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집필한 책인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우린 모두가 다르다. 그래서 부모에게서 같은 배에서 자녀들이 10명이 태어난데도 그 10명이 다 다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정숙 같은 사람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우선 정숙의 타고난 기질적인 성향을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부모 뱃속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태어난다면 이 10명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죠. 우리의 손금이 다르고 또 얼굴 모양이 다르듯이 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기질적인 성향을 또 행동 유형을 쉽게 바꾸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패턴이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어떤 페이스에 따라서 전 생애 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개개인은 내적 동기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의 속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아주 심사숙고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숙을 오늘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영상에 비추어진 정숙의 모습과 영수의 모습을 보고 분석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은 흔히 거기서 이제 맏언니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숙의 그 타고난 어떤 성향을 보면은 일단은 지시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같으면 고집이 센 아이죠. 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애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 말대로 하려고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달라요. 성인에게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건 어느 정도의 삶의 그 자기가 살아오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습득된 어떤 자기 신념이고 철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숙의 성향을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하고 주도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흔히 맏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거하고는 조금 제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지시적이고 단호한데요. 그날 데이트에서 돌아와서 광수가 떡볶이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반말로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광수가 내가 떡을 다 준비를 했다고 샀다고 이제 그런 제가 그 대화를 그대로 은는 이가 그대로 옮기지는 못합니다.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떡볶이를 하면서 너 그거 잘할 수 있어?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지시적인 언어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면을 봤을 때 정숙은
상당히 지시적이고 단호하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부모들이 아유, 우리 고집 세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성인한테는 이제 그 표현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성향이 좋다, 어떤 성향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거죠. 타고났는데 거기 플러스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긍정적으로 강화가 되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강화가 되기도 하고, 이거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한다면 긍정적으로 강화가 된다는 것은 좋은 쪽으로 그게 이렇게 더 커진다는, 영향을 준다는 거고, 부정적으로 강화가 된다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남에게 약간의 그 폭력성 언어라든가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그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강화, 긍정적인 강화,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질을 갖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는 기질이라기보다는 그냥 타고난 어떤 성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감 있고 용기가 있고 약간의 공격성도 있고 어디서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정식이가.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성향이 좋은 것이다, 저러한 성향이 나쁜 것이다, 그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영상에 비추어진 정숙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검사를 한다면 또 약간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확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숙에게는 제가 다른 편에서도 그때 정숙과 상철에 대해서 심리 분석이라는 그 제가 그게 몇 편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화 정도 보고 아마 5화인가 심리 분석을 한 게 있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단하는 거는 정말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통합적으로 보는 거지 뭘 한 가지 이론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는 제가 정숙이가 어떤 자아가 있느냐, 부모 자아가 있다. 부모 자아. 그래서 자꾸 남들을 케어하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게 정숙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는데 내가 리더가 되고 맏언니 노릇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어디를 가든 윗사람, 윗자리에 있는다는 것인데 그게 꼭 나쁘고 꼭 좋고 그런 뜻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또는 타고나면서 그런 성향이 있는 데다가 이제 더 굳어지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 자아 중에 제가 정숙과 상처를 심리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거기서 제가 정숙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아 분학, 아니 저 부모 자아가 있다. 근데 그 중에 부모 자아에는 그게 에릭 번의 이제 심리학자의 그 이론에 제가 이제 비교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 그 에릭 번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게 교류 분석이죠. 거기서 본다면 정숙은 자아, 그 부모 자아가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모 자아 중에서도 양육적인 부모 자아가 있는데 양육적인 부모 자아와 제가 갑자기 말을 잊어버렸어요. 비판적인 부모자. 이거 둘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남을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돌보기도 하지만 자기 뜻대로 가리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위아래 가리지 않고 자꾸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다. 이렇게 제가 4편인가 5편에서 한 5화 끝나고 정숙과 상철편에서 심리 분석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모 자아에서 나오는 누군가를 자꾸 돌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이유가 어린 시절에 그 어렸을 때부터 가정 형편상 가족들을 이렇게 돌보는 역할을 했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 좀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부모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비판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자는 자꾸 누구를 가리키려고 하고 지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그거는 이제 교류 분석이라는 그 이론에 에릭 번의 이론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는 거고, 오늘은 이제 제 책에 타고난 어떤 성향이 부모가 우리 부모 뱃속에서 애들이 10명이 나면 이 10명이 다 다른데 그 성향에 따라서 양육을 하는 것이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성향에 따라서 양육을 못 하시니까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자기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어떤 좋은 부모 역할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저는 이제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궁합이 어떤 궁합이 맞느냐 이제 제가 그런 책을 집필한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을 보면 정숙이는 지시적이고 단호한 면이 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다. 그리고 용기가 있고 도전적인 사람이고 어디서나 리더가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본다는 미명하에 자신을 추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조금 만약에 학교에서 이런 클래스메이트들을 데리고 한다면 이게 약간의 일진 언니? 일진에서 인기 있는 언니? 저 언니에 소속이 되면 나는 다른 애들이 나 건들지 못해. 뭐 이런 성향도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숙이 언니한테 잘못 보이면 안 돼. 찍히면 안 돼.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남자든 여자든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 장면이 참 많은데요. 제가 다음에 영숙 씨의 영상을 좀 만들 텐데, 영숙 씨는 첫 회에서부터 많은 눈물을 보였어요. 그게 2번의 이혼을 하면서 받았던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나오는 그 상처 치유가 안 돼가지고 그게 자꾸 올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영숙의 아킬레스, 트라우마를 조금만 건들면 그냥 이렇게 울컥 눈물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날 정숙이 앞에서 또 많은 사람, 영수도 있었고, 영숙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영자도 있었고, 광수도 있었고, 영수도 있었고, 옥순이도 있었고, 거의 다 있었어요. 상철하고 순정은 없었죠. 근데 거기서도 나는 이렇게 한번 눈물이 터지면 수도꼭지처럼 그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숙 편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회, 나는 솔로 쉽게 1회에서 영숙이가 울 때 이미 영숙의 내면에 많은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운다는 걸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다음에는 영숙 편을 제가 올릴 텐데, 자, 근데 그때 또 이제 부모자가 발동을 했어. 또 큰언니 역할 또 해야 가서 안아주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술을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마시면서 촬영을 하다 보니, 기분이 나쁠 때 술을 먹으면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튀어나오면서 이게 다툼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하고 내가 정말 좋은 면만 보이려면 술을 안 먹어야 돼. 근데 이번에 나는 솔로 시키는 왜 이렇게 술 먹는 장면이 많아. 근데 술 먹으면서 꼭 그런 일이 한두 번 터지더라고요. 술 먹다가 이번에도 영수와 정숙이 언성이 높아지면서 결국은 정숙이 다 있는 데서 출연진들 거의 다 있었잖아요. 누구만 없었나? 현숙도 없었고 하여튼 몇 사람 없었어요. 그러나 공개 처형 당한 거죠. 영수가. 그러니까 영수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상처가 된 거죠. 자기도 정말 교통사고까지 났는데 여기에 출연하고 싶어서 제작진에게 교통사고 난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난 여기에 출연하고 싶었어. 이렇게 조개구이집에서 그래서 차가 다 폐차가 될 정도로 사고가 났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내가 어떤 좋은 여성을 만나려고 이렇게 교통사고를 해서 액땜을 하나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정수가. 아니야. 영수죠. 그러니까 영수 입장에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나온 거죠. 이제 영수의 편은 제가 좀 이따 얘기해요. 그래서 정숙을 좀 정리를 해보면 에너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족들을 큰 언니로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소녀가장처럼 어디를 가나 막 사람들 돌보려고. 그 대신 돌보는 대신에, 먹이고 돌보는 대신에 그 언니한테 찍히면 안 돼. 재미없어. 이제 그런 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고등학교라면은, 정숙이 언니한테 정숙이 언니 소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찍히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그런 부분도 좀 보였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자신의 페이스에 따라 전생에 동안 활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이 내면에 있는 어떤 정서에 따라서 내적 동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그날 데이트가 완전 망친 거죠. 뭐 그냥 빵점이죠. 빵점. 둘이 싸웠으니까. 그리고
영수가 잘못한 게 많아요. 네,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단의 속도가 빠르다. 정숙의 성향이. 그리고 매우 활동적, 가만히 못 있어요. 매우 활동적이다. 그런데, 그리고 외향적 성향이 있다. 그런데 정숙이가 이번에 여기 왜 출연을 했을까요? 자기는 아이들도 다 키웠고,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가 20살 때부터 이렇게 20살 초반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집안을 일구고 또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일만 하면서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숙이가. 그래서 이제는 아들도 해병대를 전역을 했고 이제 25 이제 뭐 양육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는 나도 남성으로부터 사랑받고 돌봄받고 격려받고 지지받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래서 사랑받고 싶어 나온 거죠. 그동안엔 자기 힘으로 그냥 억척같이 살은 거예요, 정수희가. 거기 이제 영상에 비추어진 모습과 간간히 정수기가 자기에 관해서 얘기를 한 거를 종합해 보면 그런 얘기예요. 억척같이 살았다. 그리고 난 남자복은 없어도 돈복은 엄청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좀 여성으로 좀 봐주고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내면에 엄청난 외로움이 있는 거죠. 내적으로. 사랑받지 못했던 그걸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어 나왔다. 그래서 상처를 좋아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상처는 순자를 선택을 하고 또 현숙을 선택을 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내면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영수가 너는 1만 줘, 나는 99를 줄게. 그래서 영숙이의 말만 듣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수를 택했는데 이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아닌 거예요. 전혀. 자, 정수는 그러면 영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정숙에 대해서 조금 더 할 말이 있어요. 외부 선호적이에요. 이 에너지가 내면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외향적으로, 그러니까 외부로 향해서 남들에게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도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죠. 그리고 의사결정이 신속합니다. 조개구이집 돌아와서 영숙한테 그러잖아. 아닌 것 같아. 오늘로 끝이야. 아주 근사하게 그냥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인터뷰 때도 그러고. 근데 인터뷰 때는 조금은 남아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동이 99를 줄게 하니까 기대를 한 거죠. 그놈의 영수의 99가 뭔지 저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99를 뭘 준다는 건지.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자, 그러면 영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영자 편에서 영자가 자아분화가 잘 된 사람 중에 하나다. 한 사람이다. 왜냐 거기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 중에서 비춰진 모습만 봤을 때 이 자아분화라는 게 자기의 감정과 이 사고, 이성적인 부분과 감정을 잘 구분해서 행동할 줄 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이 옳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걸 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이 자아분화 점수가 있어요. 이 0점에서 100으로 치면은 한 70점 정도는 제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영자만한 자아분화가 되어 있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근데 보니까 처음으로 이제 광수나 이제 제가 그때 영자편을 쓸 때는 광수나 순자가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순자도 상당히 그런 면이 있고 광수도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분의 영상은 따로 또 준비하겠습니다. 자, 영수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자아분화가 잘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감정과 자기 사고가 분할이 이게 정리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야 되거든요. 내가 이런 감정이 나도 사고에 따라서 행동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미숙한 거예요. 한마디로.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나이는 46살 제일 많은데 제가 볼 때 아주 미숙해요. 그리고 대인관계, 그러니까 자아분화가 아직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감정, 거기다 또 상처가 있는 거야. 어떤 상처냐? 아내하고 헤어져서 7년을 혼자 살면서 그 아내의 빈자리를 자신의 어머니가 애들의 그
돌보고 양육을 한 거죠. 그리고 아내의 역할까지 해준 거야.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거를. 근데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의 그 빈자리를 너무 이제 채울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영수는 애 두 아이의 양육자도 필요했고 밥 해줄 사람도 필요했고 또 자기가 좋아할 만한 사랑할 대상도 필요했고 아주 복합적인 거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야. 준비가 안 돼. 그러니까 말만 내가 99를 준다는. 근데 거기서 99를 준다는데 1도 준 게 없어. 그리고 그 데이트하고 조개집에서 나와서 차 안에서 그게 얼마나 무례한 얘기예요. 데이트하고 자기가 99를 주겠다는 여성에게 당신은 너무 산만해. 이런 얘기는요. 결혼해서도 잘 말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결혼해서도 싸울 때는 하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지적질을 하잖아요. 이게 인간관계가 깨지기 쉬운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지적질이에요. 넌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나빠. 그리고 이제 너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좀 변해라. 뭐 이런 거는 이제 부부관계 끝나는 거죠. 연애에서도 이렇게 되면 그날로 끝나야 돼요. 예, 더 이상의 발전이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영수는 자아분화가 아직 좀 미성숙하다. 그래서 제가 자아분화가 뭐냐면 정신분열증하고 다르다. 정신분열증은 정신증으로 분리가 되지만 자아분화는 성격장애로 분리가 된다. 이런 표현을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대인관계가 아주 미숙하고요. 여자를 제일 길게 만난 게 서너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한 달을 넘지 못했다는 이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정수희가 그걸 지적하잖아요. 한 달 교제하고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뱉은 말에 책임을 못 지는 사람. 99를 준다는 것도 책임을 못 지고. 그날 보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뭐 김치찌개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는데 김치찌개가 많이 영수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켰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그 출연진한테 뭔가 봉사한 것처럼 하는데 그게 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가 아주 손상된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계속 추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공개 처형이죠, 그거는. 출연진들 다. 그래서 옥순이가 물어보잖아. 그날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고등학생들 꼭 일진을 보는 것 같아. 일진. 그러니까 또 옥순이가 또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거기 뭐 아무것도 안 들었고 김치도 안 보였고 두부도 너무 여고생들 같더라고. 여고생들이 큰언니한테 혼날까봐 이러는 거야. 그러면 영수의 입장에서는 공개 처형당한 거죠. 모두가 보는 그 TV에서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아마 정수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정수기가 말 끊지 마세요. 언성 낮추세요. 와, 그건요. 진짜 공개 처형이에요. 그걸 둘이서 하는 얘기도, 그럼 나가서 둘이서 해야지, 1대1로. 나는 영수 씨가 나한테 대해서 이런 좋은 표현을 해줘서, 영수 씨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졌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좀 실망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동생들 앞에서 완전히 묵사발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동생들은 또 언니 편을 들고, 영수가 또 살짝 우는 옥순이에게 갈아타고 싶은 그 내면의 어떤 것이 욕구가 올라왔는지 나가서 얘기하자. 그것도 너무 웃겨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 나가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틈 타는 거죠. 예전에 상철과 정수기가 데이트하고 돌아왔을 때 정수기한테 이렇게 자기를 막 표현하고 언급한 것도 제가 그것도 어느 영상에서 얘기했어요. 그거는 좀 영수가 좀 잘못한 행동이다. 이제 그랬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영숙이한테. 정숙이가 끌어안고 울지 말라고 달래고 있는데. 근데 그때도 보니까 영숙과 정숙이가 소주로 서로 이렇게 따라서 자작하면서 마시고. 그러니 내면에 있는 그 트라우마가 올라오면서 서름이 복받치니까 또 영자까지 가만히 있다가 하고 또 울잖아요. 다 상처가 건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재혼을 할 때는 그 첫 번째 이혼하면서 겪었던 많은 트라우마, 상처들을 치유한 다음에 하셔야 된다고 제가 몇 번을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혼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왜 첫 번째 사랑과 왜 이혼을 했느냐?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확하게 안다는 것 자체가 치료거든요. 어. 그리고 충분히 애도를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을 겪은 거에 대해서 자신을 위해서 울어줄 시간이 필요한데 영숙이가 그날 또 울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눈물이 한번 수도꼭지가 터지면 끝이 없어. 그 트라우마가 치료가 안 돼서. 그래서 제가 영숙님의 영상을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영수를 제가 항상 존칭을 생략합니다. 영상에서는. 안 좋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영상에 비추어진 모습. 제가 기침을 한번 하면 끝이 없이 막 나와요. 죄송합니다. 네, 다시 영수. 대인관계도 미숙하고 여성의 심리를 몰라. 그리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동문서답하고 조개집에 또 데이트,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과 데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먹으면서 그 정숙의 마음은 어떻게 데이트를 하는데 이런 장소를 날 끌고 왔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근데 덥죠. 앞에 앉은 남자는 아저씨 같은 남자가 앉아가지고 대화도 통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죠. 소통이 안 되지. 정숙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덥다 그러면서 선풍기를 막 하는데 앉아서 그럼 다른 남자가 너 일어나서 해줘야죠. 정숙 씨 더워요? 그래요. 선풍기도 좀 켜주고 아니면 주인장 불러서 사장님 여기서 더운데 어떻게 에어컨이라도 좀 틀어주면 안 될까요? 아니면 덥다면 우리 나갑시다. 근데 앉아서 계속 먹으면서 손을 이렇게 하면서 선풍기 안 가져왔어. 선풍기. 누가 선풍기를 갖고 다녀요. 그런 바보 같은 그런 멘트를 날리는 사람이 이렇게 눈치 없는 남자가 무슨 데이트를 해요, 여자하고. 자기는 서너 번의 연애를 이성 교제를 해봤지만 한 달을 넘긴 적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여자가 학을 띄고 도망간 것 같아. 그건 진짜 너무했어요. 선풍기 계속 먹으면서 앉아서 선풍기 안 가져와서 선풍기 그 작은 건데 그 사람 데이트 안 해야 돼. 앞으로 그분은 그런 좀 훈련을 받고 여성과 데이트할 때는 어떤 매너가 완전 빵이야. 자, 여성의 심리도 잘 모르고 정서나 감정에 대해서 공감 능력 떨어지고 기껏해서 한다는 말이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화나게 만들고 그러니까 정수이가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덥다 그러고 자꾸 선풍기 핑계대고 덥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가디건 벗어. 거기 가디건 벗으면 소대나시 이게 살이 막 나는데 글래머시한 옷 벗어 막 그러잖아요. 사실 와이프한테도 그렇게 잘 안 해요. 자기 더워? 그럼 나갈까? 이렇게 해야죠. 아니면은 불 앞에서 있으니까 더 덥지. 그리고 너무 시끄럽다. 내가 여기 맛집이라고 찾았는데 잘못 선택했어. 아이고 미안해. 아니 이런 매너도 전혀 없어요. 아니 선풍기 안 가져왔어. 선풍기.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뭐라고 두 번 세 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정수가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또 돌아오면서 뭐 했어요? 차 속에서 자기는 좀 산만해. 그건 진짜 최악의 표현이었어요. 지금 데이트하는 남자고 자기가 99를 주겠다는 남자가 정수기한테 너는 산만해. 그러니까 또 정수기가 화 안 내고 나는 이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되고 왜 그런 표현을 하는지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걸 산만하다고 하는 거야. 이거 지적질이잖아요. 데이트하면서 지적질은 나 이제 너 그만 만나겠다. 마음에 이미 결단하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그래서 아마 한 달을 못 넘긴 것 같아. 이성 교제가 한 달이 안 넘었다 그러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 영수의 신을 신고
영수의 입장에서 영수를 바라봤을 때 조금 그 안타깝고, 아, 사랑하고 싶은 여자, 그리고 애들의 이혼 후 7년 동안 어머니가 자기 아내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애들도 양육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애들 엄마 역할을 할 여자를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근데 정숙이는 아니잖아. 정숙이는 지금 제2의 인생, 화려한 인생, 사랑받고 싶은 남자 찾아왔잖아. 그래서 미국? 상철이가 미국에 있잖아요. 미국? 뭐, 자기소개할 때. 미국에다 집을 산 형편도 뭐 되고, 미국 가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국 아니라 러시아도 갈 것 같아.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소녀가정처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녀들 키우고, 집안, 관리하고, 그리고 남자의 사랑을 못 받고 사는 그 외로운 여자. 그러니까 돌아와서 술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영숙이한테. 난 남자를 안 믿어. 근데 그때 영숙이도 잘못한 게 왜 영수를 그렇게 과찬을 했느냐고요. 뭘 보고. 그러니까 둘이가 똑같아. 남자 볼 줄 몰라. 영숙이도. 그 사람이 커피 마시면서, 나는 여자 말을 잘 들어. 그리고, 그 정숙이에 대해서 좋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감정을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이만큼 확대해가지고 정숙한테 얘기하니까 정숙이가 이제 기대를 엄청 한 거죠. 그래? 그럼 나는, 상처를 이제 제끼고 영수를 택한 거잖아요. 근데 영수의 그 몇 마디 말로 그렇게 기대할 게 아닌데, 이상하게 만날 때마다 이게 소통도 안 되지. 99를 주겠다는데 뭘 99를 주겠는지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제가 정수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영상에 비추어진 영수의 모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영수의 그 내면에, 영수의 신을 신고 내가 내면에서 영수를 바라본다. 영수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상처가 많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시고 그 아내 역할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할 여자, 즉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볼 사람 필요한 거예요. 정수경은 안 맞죠. 정수기는 지금 이제 뭐예요? 파랑새가 되어서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고 싶은 여자인데, 이 남자는 데려다가 이제 구속시키는 거죠. 애들 양육하고 좋은 아내가 되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애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여성을 찾는데, 거기에는 영수의 그런 역할을 맡아줄 여자는 제가 볼 때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에 나온 여성들이 전처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고, 또 영수처럼 그렇게 눈치코치 없고, 그리고 여성을 이렇게 대우할 줄 모르고 그런 남자한테 가서 그런 삶을 살겠다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첫 번째 그 결혼해서 이혼하고 상처받았는데 그 상처를 좀 어루만져 주고 좀 존중받으면서 사랑받고 돌봄받고 뭔가 좀 그렇게 자기 존재감이, 난 그래도 이렇게 사랑받는 여자야. 그런 거를 체험하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닌가요? 전처의 자녀를 키워주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99를 주겠다는 영수는 여성에게 뭘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그러니까 결론. 정수과 영수는 서로에게 대한 기대의 잣대가 달랐다. 서로가 기대하는 게 달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절대로 서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봐야 싸웁니다. 예. 이렇게 한 사람을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는, 정숙도 좋은 면이 많고, 멋진 여성이고, 또 영수도 나름대로 좋은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절대 맞지 않고 너무 영수가 미숙합니다. 그러니까 좀 여성을 만나려면 좀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좀 자신을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좀 더 좀 관리를 하는 거. 네,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 네, 제가 너무 영수를 이렇게 좀 직선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영상에 비추어진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정숙과 영수의 이야기인데 결론은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잣대가 서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은 두 사람은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 예. 근데 인터뷰 때 서로가 말을 하더라고요. 영수는 자기 부족함을 모르고 정숙을 비난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거야. 정숙이를 비난할 형편이 못 돼요, 지금 영수가. 정숙이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나. 예를 들어서 정숙이가 멋있고 잘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 여자는 자기 삶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여자예요. 자기 인생에서.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역할, 가장의 역할 끝내고 나는 이제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하고 한편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왜? 성공적으로 자기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부도 이루었고 근데 영수한테 가서 그 양육해주고 밥해주고 빨래해주고 어머니가 하던 역할 해주고 그럴 여자가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찾아간 거죠. 영수가. 제일 거기서 영수가 잘못한 게 뭐냐. 내가 99를 줄게. 네, 그건 정말 잘못한 거예요. 전혀 99는커녕 거기서 1도 준 게 없어요. 그 정수기를 비난하고 데이트 갔다 와서 제일 여기서 최악이었던 게 아니 데이트하는 여성이 덥다고 하는데 앉아가고 선풍기 이렇게 정수기가 화가 나서 선풍기를 막 이렇게 돌리려 하는데 선풍기가 안 돌아가죠. 그럼 자기가 일어나야지. 근데 앉아서 선풍기 안 가져왔어? 선풍기 안 가져왔어. 누가 선풍기를 갖고 다녀? 그러니까 이렇게 휴대하기 좋은 선풍기 안 갖고 다녀? 그것도 지적질이죠. 그거 비난이죠. 근데 어떤 여자가 그런 남자가 두 번 다시 보고 싶겠어요. 절대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서너 번의 그 데이트를 한 달 이상 해본 적이 없다는 게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냥 아유 매력 없어. 자, 영수 씨는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좀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여성에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따뜻하고 여성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좀 언행,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어떤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관리도 좀 잘 하고, 데이트하면서 사실 이렇게 소주 마시고, 무슨 막 그 조개구이 먹고, 이거 안 좋아해요, 여자들. 팬시한 레스토랑 가서 조용하게 대화를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그 장소도 잘못 선택한 거야. 어떤 여자가 거기서 시끄럽게 막 귀대고, 똑같은 말 두 번, 세 번, 뭐라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하면 여자들 다 매력 없다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 그 아이를 양육해주고, 집에 와서 밥 해주고, 맛있는 밥 해주고, 자기가 사랑할 수 있도록 자기를 기다려주고, 그런 여자는 정숙은 아닙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